시인 만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신 분은 무용을 전공하신 김리영 시인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멀리 오늘 가을비도 이렇게 주룩주룩 네. 오는데요. 멀리 하남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드리죠. 선생님, 춤을 전공한 시인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아직까지는 제가 뵙지를 못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시네요. 그러면 춤을 먼저 하셨어요? 아니면 시를 먼저 쓰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네. 누구나 다 문예반에 들어가셨겠죠. 글 쓰는 분들이라면. 네, 문예반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면 네. 밖에서 다른 학생이 저를 부르러 와요. 네. 어떤 뭐 합창반에서 저를 꼭 데리고 오라고 하셨대요. 그럼 네. 또 선생님이 다녀오라고 보내주시거든요. 그럼 가서 열심히 또 지휘를 하다가 그다음에 또 문예반 시간에 다시 와서 창작을 하고 또 방과 후에는 무용반에서 연습을 했었어요. 재주가 많으셨네요. 그러니까. 그때가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였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6년을 예능 때문에 바쁘게 그 살았습니다. 음악 지휘도 하시고 네. 또 문예반에서 글도 쓰시고 네. 춤도 추시고 네, 무용 연습 열심히 와. 해서 국군 장병 위문 공연도 갔고요. 네. 그런데 초등학교 때 보니까 네. 저희 어머니가 이걸 남겨두셔서 제가 선생님 보여드리려고 이게 네. 재미있는 걸 가져왔어요. 4학년 때 아. 교내 신문에 제가 동시를 써서 냈더라고요. 이렇게 애기 얼굴이죠. 그래서 네네 4학년 때 네, 저도 쓴- 이걸 보고 놀란 게 시라고 보기에는 네. 좀 어색하지만 네. 그때도 뭔가 제가 쓰려고 노력을 했었구나. 그런 귀여운 면모가 있었네요. 어느 겨울밤. 와. 좋은데요. 흰눈이 펄펄 내리는 어느 겨울밤. 밤은 깊어만 가는데 발을 동동 구르며 신님을 기다리는 군고구마 장수 아저씨. 와, 그때도 벌써 이런 네, 바깥으로 네. 눈을 돌렸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그러네요. 군고구마 아저씨. 그때부터 뭔가 쓰는 거 좋아했고 네. 또 고등학교 때도 선생님이 부르셔서 다른 반 선생님이 너는 문예 창작 전공하지 않을래? 네. 이러면서 내일은 학교 오지 말고 대외적인 어떤 전국 글짓기 대회에 네. 네가 참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학교 오지 않고 어느 대학에 가서 그 교정에서 참석을 하고 그랬어요. 네, 네. 그런데 결과는 없었습니다. 근데 해마다 제가 한 2번 갔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러셨네요. 그 처음부터 그러면은 춤과 시를 같이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리고 뭐 시 공부는 네. 나중에 제가 대학 졸업하고 81년, 83년도 정도에 네. 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문예 강좌가 있었어요. 네. 어느 분이든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 강의를 들은 거였는데 네. 거기에서 처음 공연예술 강좌를 듣다가 네. 문학 강좌로 옮겨서 들으면서 이제 기라성 같은 문학에 힘쓰시는 선배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첨삭도 해주시고 거기서 이제 시를 처음 직접 실습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그 문예진흥원이 덕수궁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 또 따라가서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현대문학에 그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네. 문예대학을 개설을 한다는 광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또 내가 뛰어가서 한번 네. 열심히 해보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한 4년 정도 하니까 네. 습작기가 거의 한 8년에서 뭐 혼자 애썼던 부분까지 하면 한 10년 동안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오래 하셨네요. 습작도. 그러면 거기 현대문학 강의를 이제 받으시면서 등단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더군요. 제가 여기서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문예 네. 강좌를 들을 때는 마로니의 여성 101장이 1회부터 출발을 했던 시기예요. 80년대에. 네. 그때 제가 1회 때 산문부에서 장원을 했어요. 그런데 2회부터 등단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 그때 쉽게 등단을 했었더라면 네. 어떤 좌절도 좀 맛보고
그 아주 진하고 그 깊은 그런 실망감도 맛보고 이런 습작기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 그게 두 번을 장원을 해야지만 2회 때부터는 상으로 이렇게 장원은 등단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1회였거든요. 1회 때는 아니었고 네. 아쉽게도 좋은 기회였는데 그렇게 덕분에 됐네요. 열심히 공부했죠. 네. 그때는 이제 선배님들처럼 추천제가 아니고요. 현대문학이 6.25 이전 때부터 있었던 역사가 깊은 문예지인데 네. 예, 그냥 그 응모를 해서 당선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개의 슬픔 외 5편으로 91년 4월호에 드디어 등산을 했습니다. 91년이죠. 네. 91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하셨네요. 그 제목이 특이하네요. 시의 제목이 죽은 개의 슬픔. 죽은 개가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비가 오늘처럼 추적추적 내리는 날 개가 이렇게 모로 누워 있는 거예요. 아스팔트 도로 위에. 그래서 그 개가 끝까지 달려가지 못한 삶이 있을 거고 그 네. 개에게도 하고 싶은 일, 달려가고자 했던 목표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언뜻 하면서 집에 와서 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시를 더 열심히 많이 했고 네. 보는 것들이 다 시의 주제였고 소재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 등단하시고 나서 그러면 첫 번째 시집은 언제 내셨어요? 워낙 습작기에 또 써놓은 것들이 넉넉하게 있었고요.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고르면서 네. 또 별에 대해서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기 1054년에 네네네. 폭발한 그가 그 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때 초신성이 예.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네. 이런 얘기 그래서 있더라고요. 네, 월간 현대시에서 기획시선으로 나왔었는데요. 네. 등단하고 한 2년쯤 흐른 후에 93년에 냈고 네. 여기에는 별에 대한 시들이 한 20여 편 들어 있습니다. 개성운, 별에 대한 시. 뭐 페가수스, 네. 카시오페아, 오리온별, 천왕성 그런 별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또 천문학 책도 열심히 읽고 공부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시네요. 그러면 이제 그게 첫 번째 시집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바람은 혼자 혼자 가네요. 가네. 그런데 이제 제가 99년에 우리 또 저한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학을 보내면서 저도 네. 같이 따라가요. 가서 조금 공부를 했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급히 가면서 이 책 첫 책을 내고 나서 이제 썼던 것을 모아서 이제 황급히 책을 출간하면서 제가 미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네. 네. 바람은 혼자 가네. 네. 이거 미국 가면서 이제 네. 쓰신. 춤도 그럼 그 사이에 계속 하신 거죠?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습이 네. 따라야 되고 또 불러주는 곳도 있어야 네. 되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2011년, 12년 그때 네. 우리 이제 시인협회에서 국립박물관에서 어떤 시 낭송회를 하면서 제가 무용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니까 오랜만에 뼈가 뚝뚝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안 될 줄 알았는데 몸이 네. 풀어지고 깨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20여 년 만에 다시 춤을 추게 됐고 네. 그걸 본 분이 다시 또 섭외를 해서 아주 가끔씩 하긴 했죠. 이제 요즘에는 제 시를 보시고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한 행에 움직임이 들어가 있다. 또는 율동이나 그런 모션이 네.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무대에서 경험과 그런 움직임의 그 학문이잖아요, 무용이. 그것을 공부했던 그런 배경이 아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시에서 저도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집이 푸른 콩 한 줌. 예, 이게 네, 이 이제, 시집은. 네,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미국 만 생활. 9년 정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모국어를 그리워하고 네, 네. 또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썼던 음. 시들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 2007년에 낸 것 같아요. 그리움하고 외로움하고 그런 그랬겠죠. 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2년 전인가요?
네네. 근데 요게 이제 그 전에 낸 게 있으신가요? 2012년에 네. 이렇게 그 사진 작가 김지연 작가가 쓴 네. 제가 무용하는 사진도. 것을 야외에서 찍어서 네. 이렇게 사진 전시회를 같이 열면서 시와 네. 사진 전시회를 열었죠. 네. 여기 배경이 눈에 익어요, 선생님. 여기가 우음도라고. 우음도. 네. 그 섬이 참 시적이지 않아요? 네, 선생님? 거기 영화에도 나오고 왕따나무가 왕따나무라고 있죠. 네네네, 벌판에. 왕따나무. 네, 바람이 굉장히 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 그 각 장르 간에 네. 예술 장르 간의 통섭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12년인데 이것으로 이제 말미암아 네. 바움문학상 작품상을 타게 되죠. 예. 그러셨네요. 그리고 이제 바움문학상. 무용 안무가가 네. 찾아와서 제가 그 작품의 주제 시를 썼고요. 네. 또 음악을 하는 연주하는 음악가와 무용가와 시인인 제가 주인공이 되는 이 현대 무용 작품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네. 그 여기 문예진흥원의 그 아트홀에서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홍콩에서 온 분이 초빙을 해서 네. 홍콩 국제 연극제에도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시 한 기절만 읽어달라고 해서 네. 바쁘다고 못 간다고 하다가 갔는데 시 전체를 읽게 됐고 네. 또 시가 무대 배경에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고 그 기억 니은 자음 모음이 이렇게 네. 뚝뚝 떨어지게 영상으로 처리가 되고 멋지겠는데요. 또 상상만 움직임도 해도. 좀 넣고 해서 네. 아주 연습 시간도 같이 보내고 네. 뜻하지 않게 좋은 작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여러 가지를 했던 것이 어떤 때는 약간 네. 내가 한 가지 깊게 그 우물을 파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회한도 있었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고 나서는 네. 여러 가지를 하니까 네. 제가 그 덕을 보내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요새는 같이 뭐든지 어우러져서 하는 게 많으니까 정말 춤하고 시하고 이렇게 또 영상으로 같이 보여주면서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보고 싶은 공연인데요. 멋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5번째로 나온 게 네, 춤으로 쓴 2016년에 편지. 벌써 5년 전이죠. 5년 됐나요, 벌써? 네. 춤으로 쓴 편지. 김리영 시인의 시집입니다. 여기에는 네. 그 제가 무용을 학교에서도 배웠던 네. 우리나라의 그 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네. 작고하신 한영숙 선생님, 또 네. 정재만 선생님 작고하셨죠, 갑자기. 그리고 국수호 선생님, 네. 조웅동 선생님. 제가 직접 배우진 않았지만 현대무용하시는 박명수 선생님의 이야기들이 들어있고요. 또 무용 그 우리나라 한이 맺혀 있는 한이 응어리진 것이 이렇게 풀려서 나오는 그런 한국 무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도 춤으로 쓴 편지죠. 네, 선생님께서 또 읽으셨다고 하니까 네, 제목도 참 좋아요. 기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시 한 편 낭송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걸 해주실까요? 이거는 첫 시집에 들어와 있는 네. 시를 골랐는데요. 네. 제목이 천왕성. 천왕성입니다. 천왕성 김리영. 오늘 밤 무심코 올려다본 아버지의 별에서 빛이 새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던 아버지의 그림자, 다가가 채워드리지 못한 겨울 외투 단추구멍으로 빛이 셉니다. 외갓집 뒷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새파란 이끼 따모와 소꿉놀이 하던 시절, 궤도가 조금씩 불규칙한 행성에 대해 그땐 이해할 줄 몰랐습니다. 망원경으로 찾은 떠돌이 별 하나, 따사로이 사랑할 줄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왜 한 번도 저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낸 노새가 곡식자루와 마분지 필통을 싣고 방울소리 울리며 제 집 앞을 지나갑니다. 아무런 신념도 없이 저를 이 세상에 남긴 것은 아니었다고 무어라 변명이라도 해 주시지요. 제 목소리 자꾸만 빗나가도 바람에 묻힌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껏 아버지라 부르게 놔두세요.
선생님 목소리가 참 예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밖에 비가 촉촉히 가을비가 내리는데 네. 빗소리에 맞춰서 제 네. 시를 읽으니까 기분이 아주 예. 운치가 있네요. 네, 음악처럼 빗소리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 시를 지금 듣고 보니까 아버님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 아, 네. 이 시가 아버지에 대해 쓴 건데 네. 그 문학을 하는 것은 어떤 풍요롭거나 빠짐없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그 이루어지기보다는 뭔가 결핍하고 네. 어떤 결손, 빈자리, 부재를 겪을 때 그냥 맺혀 있는 응어리를 풀어내듯이 좀 써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맞아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곁에 네. 안 계셨어요. 음, 그래서 그 초등학교 다닐 때도 아버지가 집에 없으셨고 네. 그 아빠하고 불러본 그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는 법률가이셨어요. 네. 그래서 뭐 고등법원장 판사로 계셨고 서울지방법원장도 하셨고 훌륭한 또 분이시네요. 사할린 동포의 그 귀환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았어요. 네. 그런데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아버지 한자를 검색을 해보니까 네. 거기에 그 활동하신 것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좀 깜짝 놀라서 네. 신기하게 읽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저희는 서울에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네. 부산에서 뭐 부산 소년원 원장을 하시고 부산 신문사도 열었다가 닫으시고 언론계에 계셨고 네. 또 교육계에서 그 부산에 있는 부경대 경성대 이사단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고 지금 제 나이에 생각할 때는 아, 이 정도 바쁘셨으면 마음속으로 저를 사랑하셨겠구나 하고 이해가 이제서 조금 됩니다. 아, 엄마가 말씀 안 해주시던가요? 네, 안 했던 부분이 그렇게 네이버 검색에 나와서 네. 네이버라는 시도 한 편 썼습니다. 네. 그 네이버 속에 걸터 앉아 계신 아버지, 네. 내가 모르는 아버지의 행적을 음. 조차 오늘 저녁 이 길을 걷는다. 뭐 그런 게 나오더군요. 네. 근데 아버지가 그 멀리 계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문학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핵이 되지 않았을까. 페이소스를 저한테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할 일이죠. 네. 곁에는 못 계셨어도 마음속으로는 아마 많은 응원을 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쭤볼 수가 없네요. 그러게요. 시는 언어로 된 춤이다 그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시하고 춤이 선생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용이 그 언어를 배제한 몸으로 하는 예술이죠. 그리고 시는 언어로 쓰는 예술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두 장르가 굉장히 상반되는데 사실은 무용이 뭐 분장을 완벽하게 하고 많은 관객들 앞에서 의상을 갖추어서 할 때만 무용이 아니고 네. 불러주셔서 오늘 열심히 달려온다든가 네. 또 임경아 선생님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셨다든가 하는 동작들이 사실 다 춤이에요. 아, 네. 그건 새로운 발상인데요. 원래 그렇지 않을까요? 원시 시대 때부터 뛰어가는 사람을 막 다리를 벌리고 뛰는 것이 그랑주 때 동작이고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무용이 그 로마 시대 때 외설이다 이렇게 금지를 당해서 네. 르네상스 시대에 다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서적이라든가 기록이 많이 다른 학문에 비해서는 좀 없어요. 왜소한데 저는 또 반대로 이렇게 글 쓰는 것을 배워서 쓰고 있고 네. 시와 무용은 다르지만 어찌 보면 그 인생의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것은 방법만 다르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저한테 시는 제가 지치거나 어떤 힘들 때 시를 쓰면 물론 첫 행서부터 그런 인지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지만 2년, 3년 이렇게 써내려 가면서 네. 시가 저에게 답을 해줍니다. 인생은 이런 거야 하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시는 놓칠 수가 없고 네. 제가 잘 쓰든 못 쓰든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아, 종교처럼 제가 의지할 수도 있고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배신하지 않는 친구가 되어준다고 할까요? 네. 예술이 종교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럼 선생님은 네. 종교를 2개 가지고 계신 건가요? 시가 무용하고 저의 종교입니다. 시하고. 오로지 그- 시가.
그러면 춤을 추는 동작도 다 결국은 시로 이제 연결이 되겠네요, 선생님한테는. 시를 오래 쓰고 난 이후에 네. 얼마 전에 춤을 췄을 때는 네. 시를 이렇게 동작 속에 배어나게 몰입을 해서 할 수가 있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이 아닐까요? 무용도 춤을 출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그거를 또 시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저 한 가지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선생님 시를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춤으로 쓴 편지 제목하고 이 시집 제목하고 같은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춤으로 쓴 편지 김리영. 금박회자의 가슴띠 두르고 등장하면 어깨에 머문 긴장쯤 녹아내려야 해. 낯선 관객 앞 어색한 기분 가라앉히고 손끝이 자유롭게 움직일 거야. 멎은 호흡 툭 떨어뜨리고 관자놀이 스친 손끝으로 희망을 길어 올려봐. 지금이 절정이야. 기회를 미루지 마. 두 바퀴 반 도드라지게 돌고 아슬아슬했던 순간은 잊어버려. 음악은 두 소절 남아있어. 단 한 장 찍어내는 모노타이프. 발밑에 밟혀오는 뜨거운 활자들. 3분 34초 공연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다시 불 켜져도 읽을 수 없을 거야. 참을 수 없게 차오른 숨. 춤으로 맥박을 바치는 편지를 전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가 저는 시와 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하들점이라고 네, 할까요? 만나는 순간 같죠? 네, 그런 게 너무 느껴져서 참 좋아요. 마음에 드셨어요? 너무 좋아요, 이 시가. 그러니까 춤 동작도 생각이 나고 또 활자 네. 이렇게 모노타이프 이런 게 밟혀온다고 표현을 하신 게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무용이 시간 예술이라서 네. 지금은 보존하고 이렇게 녹화를 해둘 수도 있죠. 하지만 네. 그 순간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장면을 보아야 네, 맞아요. 그 묘미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면 그걸 되돌려서 다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도중에. 그래서 시는 고쳐서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고 그 점이 다릅니다.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앞으로는 어떤 시를 쓰실지 궁금한데요. 제가 2017년부터 네.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행정 일도 보고 또 민원들 오시면 응대하고 오는 주민들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남시에서도 공채로 체납관리단에 응모를 해서 2020년에는 그 정부 재난지원팀으로 파견이 됐어요. 그래서 네. 이 코로나 시대에 네.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됐고, 뭐 그 재난지원금 접수하고 신청하는 것도 많이 받고, 네. 그러다 또 복지팀으로 발령이 나서 정말 그 출장도 많이 나가고, 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힘들고 어렵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를 쓸 때 네. 제가 돌아보면 잃어버린 물질도 많고 뭐 사업도 해봤고 또 뜻하지 않게 뭐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그런 주관적인 거를 주제로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앞으로 한번 그 소외계층의 분들이라든가 또 열악한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네. 세상을 보는 그런 시야를 이제 제가 대변할 수는 없겠고 억지로는 안 되는 건데 제가 마음으로 원하면 우리는 글을 많이 쓸 수 있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화자가 돼서 네. 주제로 한번 표현해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네. 그 어렸을 때 쓰신 그 군밤 장수, 군고구마 장수 얘기도 예, 여기도 떠오르고. 그 안 팔리면 네. 어떻게 하나 내가 팔아주려고 했는데 네, 주머니에 네, 네. 손을 넣으니까 주머니가 텅 비었다는 동시를 4학년 때 그 썼더라고요. 어린 마음에도 있었던 시를 향한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말씀 들으니까 아버님 생각도 좀 나고. 저는 일을 하는 게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6년을 공부를 했잖아요. 저는 유치원도 2년 다녔어요. 네, 근데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가 교육 열도 높지만 네. 교육 연도가 굉장히 깁니다. 국민 평균 교육 그 시간이 길고 당연히 빈손으로 태어나서 많은 사랑을 받았죠. 어머니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사는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험할 수 있고 또 인생은 경험이라 많이 그 보고 배우는 것이 많아서 정말 즐겁고 힘이 납니다. 네. 네, 선생님, 제가 네. 어디서 보니까 이런 글을 읽었어요. 땀을 뚝뚝 흘리고 커튼이 내려오는 마지막 공연처럼 열심히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면 또 내일을 살아갈 힘이 솟아난다.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글이 참 좋더라고요. 아, 무용을 그냥 순간적으로 막 5분이고 뭐 10분이고 또 긴 공연을 할 때는 뭐 1시간도 되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땀을 뚝뚝 흘리고 커튼콜이 탁 되는 것처럼 하루가 일과가 끝난다. 그렇게 나는 열심히 살겠다. 이런 뜻으로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에 일기 써놓은 거를 선생님께서 읽으신 것 같아요. 아, 어디서 네. 하여튼 자료를 네, 많이 찾다 요즘 보니까 SNS가 발달해서 네, 네, 네. 페이스북하고 블로그에 제가 네. 쓰거든요. 원래 마지막 공연이 네. 뮤지컬도 연극도 그렇고 그 출연진들의 기가 원활하게 막 왕성하기 때문에 마지막 공연이 가장 그 실력이 다 발휘가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느 날 또 막차를 탔는데 네. 버스를 타고 올라가니까 지친 사람들이 막 땀에 젖어서 졸고 자고 있는 표정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막 무대 막이 내리고 내려온 장면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또 시를 쓴 게 있습니다. 아, 네. 그냥 하루하루가 공연이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간도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그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나의 공연이다. 너무 멋진데요. 우리 더 열심히 선생님도.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께서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열심히 이렇게 사회를 봐주시고 아, 시인 만세를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배우는 게 많아요. 그럼 오늘도 이제 선생님하고 공연을 한바탕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렇죠. 선생님 말씀대로 계단 막 올라오고 앉아서 또 선생님하고 말씀 나누고 이런 게 한바탕 춤이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 좋은데요. 앞으로도 좋은 시 많이 쓰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